안녕하세요. 내 아이를 위한 작은 상담소 내아소의 보통 엄마입니다. 저는 53개월 남자아이와 25개월 여자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제가 20대 중반에 전반적인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아기를 낳게 되었는데, 그렇게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육아 고민이 생길 때마다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육아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고, 내아소에서는 제가 공부하며 알게 된 지식들을 공유드립니다. 오늘 고민은 아이 어린이집을 언제 보내야 할까입니다. 저는 첫째를 40개월까지 가정보육을 했는데요. 그때는 육아 공부를 했던 시기가 아니라서 명확한 근거가 있어서라기보다는 그냥 보통 36개월까지 가정보육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좀 많이 갇혀 있었어요. 그리고 첫째가 11월생인데 이제 3월이 입학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그때쯤 맞추다 보니까 40개월에 처음 어린이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3월에 어린이집 보내기 직전 겨울, 그러니까 첫째는 3살 넘어갈 때였고, 그리고 둘째도 6개월 넘어갈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가정교육을 한 게 제가 육아하면서 가장 후회되는 시기예요. 왜 그런지는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둘째가 25개월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집에 보낼까 하는 고민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첫째 때 했던 것처럼 후회하지 않고 현명한 결정을 하고 싶어서 공부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36개월 이전에 어린이집에 무리하게 보내는 게 아이들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읽은 연구를 좀 주제별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집에 있는 동안 아이들이 받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연구한 논문을 좀 찾아봤는데요. 아이들의 행동만 관찰해서는 아이들이 받는 스트레스 수준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생리적인 지표, 그 중에서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생성되는 호르몬인 코티솔을 측정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 중에서도 기관에 있는 동안 아이들의 코티솔을 관찰한 9개 연구를 분석한 논문이 있었습니다. 이 논문의 요지는 기관에 있는 아이들은 집에 있는 아이들보다 높은 코티솔 증가를 보였고, 이건 36개월 미만 아이들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런 코티솔 증가는 단순히 부모와의 분리 때문은 아니라고 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기관에 처음 적응하는 과정에서 엄마와 같이 있어도 코티솔 증가가 관찰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무엇이 이 스트레스를 야기하느냐?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이 연구에 따르면 기관에서 얼마나 시간을 보내는가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해요. 일주일에 30시간 이상 기관에 보낸 아이들은 코티솔 수치가 증가했지만 반나절만 보낸 아이들은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래와 있는 단체 생활이 아이들에게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고 해요. 언어적 사회적 능력이 제대로 발달하지 않은 아기들은 단체 생활에서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쉽게 얻을 수 없기 때문이죠. 또한 기관의 퀄리티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퀄리티가 좋은 기관에서는 73%의 아이들이, 퀄리티가 낮은 기관에서는 96%의 아이들이 코티솔 증가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아이의 기질, 교사의 숙련도도 아이들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코티솔 증가가 아이들의 발달에 있어서 나중에 커서까지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코티솔 증가는 뇌 기능과 건강, 그리고 행동상의 문제에 영향을 준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코티솔에 대해 알아봤다면, 그 다음 논문을 통해서는 이런 코티솔 분비가 엄마와 아이의 애착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한번 살펴봤어요. 이 연구에서는 이제 15개월의 아이들을 기관에 보내기 시작하기 전 엄마와 함께한 적응기, 그리고 적응기 후 엄마가 떨어져서 보내는 9일, 그리고 5개월 뒤 관찰을 했다고 해요. 엄마와 아이의 애착 정도는 아이가 기관에 다니기 시작하기 3개월 전에 미리 측정이 되었고요. 이 연구에 따르면 엄마가 떨어졌을 때 아이의 코티솔 수치는 집에서에 비해서 75%에서 100%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아이들이 기관 생활에 적응한 것처럼 보였지만 5개월 뒤에도 코티솔 수치는 여전히 높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엄마와의 애착 정도가 이런 코티솔 수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엄마와 안정 애착을 형성한 아이는 엄마와 함께하는 적응기 동안에는 확실히 낮은 코티솔 증가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엄마의 존재가 아이의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버퍼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엄마와 적응기를 지나서 떨어지는 시기가 왔을 때는 안정 애착을 형성한 아이들이 오히려 더 울고 떼를 쓰는 등 부정적인 감정을 많이 보였다고 합니다. 이는 안정 애착을 형성한 아이들이 자신의 감정을 조금 더 편안하게 드러내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리고 안정 애착을 형성한 아이들이 기관에 있는 동안 스트레스를 덜 받거나 스트레스를 더 잘 조절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안정적인 애착 관계가 아이들의 기관에 있는 동안 받는 스트레스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기관에 간다고 해서 안정애착이 불안정애착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해요. 기관에 등원하기 전과 후에 아이들의 애착 비율은 비슷했다고 합니다. 물론 적응기에는 애착 관계가 잠시 불안정해질 수는 있지만 엄마가 아이와 함께하는 적응기를 더 오래 가지는 등 아이에게 섬세한 케어를 해주면 애착 관계는 다시 안정적으로 바뀌었다고 해요. 다음 논문에서는 코티솔 수치 외에 어린 나이에 기관에 다니는 것이 아이들과 부모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이 논문은 캐나다 퀘벡주에서 실시한 $5 per day childcare program을 분석한 논문이에요. 이 프로그램은 캐나다 퀘벡에서 1997년부터 2000년까지 0세부터 4세까지 부모가 $5만 내면 어린이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정책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아이들은 집중력, 공격성, 운동기능, 사회적 기능, 심지어 건강까지 모두 나빠졌다고 해요. 그리고 부모의 양육도 더욱 공격적이고 비일관적으로 변했으며 부모의 건강도 나빠졌고 특히 엄마가 많이 우울해졌다고 합니다. 부모와 아이의 관계도 나빠졌고요. 그리고 똑같은 이 퀘벡 정책을 아이들 입소 나이에 초점을 맞춰 분석한 연구도 있었어요. 이 연구에 따르면 아이들이 이른 나이에 어린이집에 다니게 되면 운동, 사회적 기능 발달, 건강, 그리고 신체적 공격성, 감정적인 불안함을 포함한 행동적인 결과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3, 4세 아이들에게는 기관이 발달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고 해요. 오히려 3세 아이들에게는 기관에 다니는 것이 발달상 이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기관이 0세에서 2세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봤을 때는 36개월 미만 아이들을 주 30시간 이상 오래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이 코티솔 증가를 비롯하여 발달에 여러 가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정도를 짐작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들에서 꼭 나오는 얘기가 이 영향이 과연 아이들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칠 것인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던 중 기관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장기적으로 추적 관찰한 연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미 국립아동보건발달연구소에서 1991년부터 실시한 연구인데요. 이 연구에서는 1,300여 명이 넘는 아이들의 기관 생활을 아이들이 6개월일 때, 15개월일 때, 24개월, 36개월, 54개월일 때 관찰을 하고 그 후에도 이 아이들을 계속 관찰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연구를 분석한 논문 중에 이 연구가 있었어요. 이 아이들이 5, 6학년일 때 10살에서 12살일 때를 관찰했는데 두 가지 결과를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첫째는 퀄리티 좋은 기관에 다닌 경우 아이들의 단어 점수가 더 높았다고 해요. 두 번째 결과는 기관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낸 아이들이 6학년이 되어서도 문제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결과 외에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아이들의 발달에 기관 생활보다 부모의 양육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더 나이가 들어서 15살일 때 관찰한 연구 결과도 찾아왔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위 논문에서 나왔던 두 가지 결론, 즉 기관의 퀄리티가 인지적 학문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또 어릴 때 기관에서 보낸 시간과 문제 행동 간의 관계가 15살까지도 유효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보니 36개월 이전에 어린이집에 지나치게 길게 보내는 것이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고 그 영향이 청소년기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